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틱과 상동행동입니다. 틱과 상동행동은 일반적으로 수행될 때마다 거의 동일하게 보이거나 들리는 반복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눈깜박임처럼 불편해 보이거나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어린아이보다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발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동행동은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시작되며 팔, 손 또는 전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리드미컬한 팔, 펄럭이기, 몸 흔들기, 손가락 흔들기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온몸을 움츠리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기도 한다. 움직임과 함께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소리는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나며 짧은 폭발이나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쉽게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동안 아이는 잠시 응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발작과 달리 응시를 중단하고 아이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상동행동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상동행동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틱은 일반적으로 3세에서 8세 사이에 시작되며 처음에는 얼굴 근육이나 발성, 소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눈 깜박임, 입 벌림, 눈 크게 뜨기 또는 흘기기, 머리 흔들기, 목 넘김, 기침, 냄새 맡기 또는 신음소리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서서히 시작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부모에게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족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 아이가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거나 집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을 때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음악 공연과 같은 집중적인 운동 활동 중에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고 해결되며 양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일반적으로 초기 감각이나 충동을 보고합니다. 적어도 일부 틱은 자발적인 반응으로 적어도 잠시는 억제할 수 있는 틱을 경험합니다. 틱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때로는 성인이 돼서도 이어집니다. 틱이 1년 미만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간헐적 틱장애라고 합니다. 만성 틱장애는 틱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초기보다는 늦게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학창 시절 주요 만성 틱장애는 투렛 증후군이라고 불리며 아이들은 운동 틱과 음성 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틱에는 무의식적으로 단어나 구절을 발화하는 것, 때때로 음란한 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성 틱장애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장애, 불안 등 다른 장애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틱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부모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틱장애의 더 극적인 발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발적인 발병은 연쇄상구균 감염과 관련된 소아자가면역 신경정신과 질환인 PNDA라는 질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엔다는 연쇄상구균 감염, 그룹 A 연쇄상구균과 같은 감염과 가까운 시기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강박적 행동과 틱 증상이 발생할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의 역할과 이 질환과 연쇄상구균 및 기타 감염 사이의 연관성은 현재 연구 중입니다. 모든 판데이 사례는 고유하며 치료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어떤 치료 선택이 있는지, 아이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동행동과 틱은 육아, 유치원 또는 아이의 다른 활동을 방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아이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 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의 틱을 성가시게 여기고 그만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이의 상동행동과 틱을 악화시키는 심리적 또는 의학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저질환을 치료해야 합니다. 아이의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
걱정 또는 갈등을 줄여 틱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틱 장애의 경우 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임상심리사와 함께하는 인지행동 치료는 틱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처는 미국 소아과학회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